어, 2019년 약 6월 17일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약간 숨 막히네요. 이렇게 미인과 마이크 같이 써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 얼굴 가려야겠어요. 안 되겠.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네. 뭔가 강시연, 일단 본인 소개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 사기 성우 강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길 봐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보이스 스타일링 센터의 이사 겸 보이스 스타일러로 활동 중인 선호재라고 하고요. 저는 투니버스 성우입니다. 7기네요. 얼마나 선배죠, 제가? 1년? 저보다 무슨 소리예요, 선배님? 전 2013년 11월 입사니까. 어유 대선배님인데요, 네, 제가. 선배님 4년. 안녕하십니까? 성우가 굉장히 늦게 되셨네요. 저 굉장히 늦게 됐죠. 성우는 네이버에 네.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요. 지켜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나와요. 그걸 어떻게 좀 인물 정보를 오빠십니다, 그래도. 네, 고급까지만. 오빠긴 하네요. 네. 괜찮네. 일단 보이스 스타일링 센터에 네. 어떤 한 꼭지 블로그를 장식을 해볼까 해서 처음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일단 제가 영광입니다. 그냥 막 지은 네. 이 프로그램을 네. 보이스 스타일링 센터 막 하는 인터뷰 해서 보이스 막터뷰라고. 보이스 막터뷰! 예! 굉장히 리드를 잘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급하게 막 이것저것 썼는데 네네. 사실 이런 거 크게 연연하지 말고 한 네. 15분 정도, 20분 정도 놀다 가세요. 좋아요. 자기소개는 하셨고. 네. 자, 그러면 본인이 했던 네. 대표작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작. 너무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최근에 나왔던 캡틴 마블? 캡틴 마블에서 캡틴 마블 역할을 영광스럽게 했고요. 붙은 거잖아요. 오디션을 봐서. 그쵸. 오디션을 봤죠. 야. 몇 좋은 대면? 건가요? 몇 대면? 오디션? 그거는 모르겠어요. 비밀 그런 워낙에 예. 어쨌든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 같은데 오디션을 어떻게 봤길래 붙었나요? 잘 보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 되게 모험이었는데. 모험. 왜? 좋아. 모험 좋아요. 성우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모험을 저는 해야 굉장히 되잖아요. 모험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어떤 모험을 하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디즈니 쪽이나 이제 어떤 오디션이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갈 때 대부분은 제가 무슨 작품을 보는지 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요? 전 안 마블- 가봐서 몰랐어요. 모르고 가셨다고요? 캡틴 마블 옷을 입고 가신 거 아니에요? 코스튬?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모르고 가셨구나. 네, 처음에는 그냥 음. 오디션이 있는데 저희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 비밀리에 봐요. 그런 건 얘기해도 되죠. 네, 비공개 공식적으로 오디션.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거나 먼저 시사를 하거나 어떤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케이. 약간 즉흥 연기군요. 그쵸. 네네. 그래서 즉흥 이제 대사, 그날 주어지는 대사. 네. 성우 시험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한 뭐가 나올지 느낌이었어요. 모르는. 그랬구나. 근데 그래서- 안 떨고 잘 하셨. 엄청 떨었죠. 근데 저희가 성우 시험 볼 때도 그렇지만 안 떨 수는 없고 그냥 진행하세요. 굉장히 긴장 많이 했는데 네. 일단 뭔지 모르고 갔어요. 제가 게임 중에 이제 오리사라는 캐릭터를 했는데 네. 오버워치 여러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는 게임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네. 말씀 중에 죄송해요. 이게 지금 사진 모드로 돼 있어서 다시 할까요? 아니요. 그냥 처음부터? 해요. 아니에요. 지금 좋은. 네. 네.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꼭 여보세요? 예. 이게 즉흥이 이렇게 재밌네요. 또 마이크가 네, 지금 들립니다. 갑자기 그렇구나. 저는 잘 들리는데.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오디션을 보러 오는 분들한테도 어떤 캐릭터다, 어떤 작품이다를 얘기 안 해주시는 케이스였어요. 이번이 네. 그런 케이스였고. 네, 오버워치의 오리사도 그랬고. 어, 그래서 워낙에 저는 마블 팬이기도 하고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런 맞아요. 경우에 갔을 때, 저 오늘은 어떤 오디션을 보나요? 그리고 딱 디즈니 갔는데 거인 건 알고 갔죠. 몰랐어요, 전혀. 왜?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본사에서 본 게 아니라 이제 그 본사 쪽에서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잘 모르지만 현장에 이제 PD님과 여러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캡틴 마블이라는 작품이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우와, 캡틴 마블. 네, 저는 신난다. 캡틴 마블에서 무슨 역할인가요? 그랬는데 캡틴 마블이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때 우와에서 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긴장과 지금 제가 긴장됐어요. 네, 약간. 그 약간의 어떡하지? 캡틴 음. 마블이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갖고 대사를 보고 잠깐 이제 영상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죠. 보게 됐고 발표가 날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 한 일주 정도 아마 걸리는 것 또 같아요. 본사로 예. 넘어가서 거기서도 컨펌 받고 그쵸. 최종까지 해서 뭐 이렇게 했겠죠. 제가 알기로도 오디션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1차적으로 디즈니도 디즈니 코리아가 있고 또 본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픽 해서 이렇게 몇 명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모험을 했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모험을 하신 거예요? 보통은 디즈니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각 나라마다 더빙을 하는 경우에는 목소리 톤이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조각을 내서 붙이더라도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원작에 굉장히 가까운 충실한 네네. 목소리. 보이스도 그렇고 일단 톤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연기력도 이제 네네네네. 중요하지만 그들이 들을 때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쵸. 이 성우가 그 원작에 나오는 캡틴 마블의 소리와 최대한 일치하는가? 그럼 이건 모험이라고 할 수.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히어로물이고 그리고 브리라슨이라는 배우 목소리 음성 자체가 조금 얇았어요. 톤이 얇고 약간 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로 그냥 조금 낮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락을 떠나서 이제 떨어지더라도 제가 받은 느낌, 그 캡틴 마블의 느낌을 살려서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한 진짜 모험이네요. 왜냐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아직 이제 신인 측이고 워낙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마블 쪽 작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제일 자신 있게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험을 했고 근데 그쪽에서도 나중에 이제 되고 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을 갖는데 좀 더 이번에는 자기네들도 또 다른 모험을 한 거네요. 그쪽에서도 그 목소리를 사실 자기 목소리로 할 때가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쵸. 연기를 함에 있어서도 네네. 그리고 그 캐릭터에 맞고 안 맞고는 저는 톤도 중요하지만 편안하게 내가 호흡도 맞아요. 섰고 편안하게 했을 때 그쵸. 짝짝 달라붙는 그거를 잘 캐치를 하신 것 같네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 보이스 스타일링이. 보이스 스타일링이. 그래서 그러네요. 보이스 제가 스타일링이 본질은 자기 목소리를 찾아서 자기 호흡으로 내 말을 하는 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목소리가- 타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제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거나 제가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나 이쁜 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성우도 제가 늦게 준비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연기를 했었고 근데 늘 어쩐지 보이스만 쓰긴 너무 아까워요. 외모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안쓸 이거 거면 화면 좀 안 주세요. 나오죠? 외모 좀 주세요. 이미지가 이제 배우들은 이미지가 네.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섹시하고 싶어도 제 외모가 키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젊거나 어린 역할들을 더 많이 했다던가 이런 좀 한정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외부 그 외모에 그 연기하실 대한 때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이제 공부 대학교에서 그쵸. 연영과라고 하죠. 네. 거기서 이제 연극 작품 그쵸. 맡고 이제 캐릭터 맡았을 때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약간 이렇게 외모적으로 오는 한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아쉬운 많았어요. 점. 좀 약간 구수한 아줌마도 해보고 싶고 좀 등치 큰 어떤 재밌는 역할도 저는 조금 모험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약간 구성진 재밌는 이런 캐릭터들을 좀 맡아보기도 싶고
또 보면 아시겠지만 욕심쟁이구나. 욕심쟁이였구나. 근데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쵸. 어, 잘생긴 역만 했죠. 주인공이랑 이상하게 좀 극명했어요. 저는 아주 싼 마이 아니면은 주인공. 약간 아. 중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삭발하고 막 갔다가 가발 쓰고 가고 뭐 막 이미지 약간 변신. 이미지를 확 바꿨어요. 그때 아니면 못 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이 역할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잘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저 약간 몸 잘 써요. 약간 흐느적거리는 에. 연기 잘해요. 그래서 좀,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성우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섹시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오직하면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아이디가 섹시였어요. 에카 섹시, 뭐 힙합 끝에. 섹시, 뭐 이렇게. 야, 왜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섹시하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섹시해보고 근데 그렇게 싶은 거예요. 그런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 그런 나의 이미지 메이킹은 나를 또 그렇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섹시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섹시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 섹시 석세스.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전 또 학교를 되게 일찍 들어가서 나이가 조금 한 살 빨리 들어가서 그래서 다들 막내 너무 이미지. 막내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그때가 그립지 않나요? 그립죠. 완전 그립습니다. 막내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맞아요. 애매하죠. 근데 지금이 가장 또 성우로서는 왕성한 활동을 할 때고 이미 여러 가지 캐릭터를 소화하고 계시고. 아유.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런 어떤 배우 연기자를 네. 지망을 하고 무대에 서다가 어떻게 네. 성우 쪽으로 이 눈을 돌리시게 되셨나요? 관심을. 제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뮤지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 작품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연출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을 좀 따로 일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PD나 뭐 네네 이런 감독, 그쪽으로 캐스팅 이제 이쪽? 게임을 개발하시기도 한 것 같고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조금 녹음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공연 끝나고 너 알바 안 할래? 이제 한창 열심히 이것도 할 또 비슷한 때니까 적이 있네요. 네, 예. 그래서 네 알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도전, 네 모험. 도전. 그래서 갔는데 그 어린 왕자를 모티브로 한 이제 그런 게임이었는데 장미랑 뭐 이런 역할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극하거나 뭐 아동극도 하지만 성인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했지만 너무 다른 연기? 좀 다른 느낌의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성우라는 직업 왜 내가 생각을 못했지?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작품을 하는데 운이 좋게도 또 그때도 성우 저희 객원으로 오신 배우 중에 한 분이 성우 선배님이셨어요. EBS 모 선배님이신데 박모모 선배님 저한테는 은인이시죠. 네. 근데 그분께서 같이 연기를 하는데 혹시 성우 생각 없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 선배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나이를 싹을 말했더니 알아봤구나. 나이가 많구나. 성우를 시작하기에는 다들 이제 거의 막바지 내지는 포기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할 수 있다. 그때 그 당시 정도로 늦었었나요? 그쵸. 제가 거의 30 즈음이었으니까요. 거기까지만? 네. 30. 괜찮습니다. 나이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이거는 저기죠. 30 즈음에. 30 즈음에. 그러셨구나. 근데 약간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배우 연기를 하다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네네네네. 내 외모에서 벗어나서 맞아요. 정말 가면극하는 느낌? 난 뭐든지 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막 상상력이 그리고 이렇게 내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무대 위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동선이나 뭐 대사 리액션 그리고 내 대사 그리고 짜여진 블로킹 이런 것들에 막 생각이 많은데 정말 이 먹먹하고 이 나만의 꽉 공간. 짜여진 이 녹음실 부스 안에서 헤드폰을 끼고 내가 내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혹시 그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나요? 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번지 점프할 때 느낌이랑 화이트 아웃 스쿠버 다이빙 할 때도 들어가죠. 갑자기 먹먹하면서 나만의 정말 나만 느껴지는
전 아, 번지 점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전 저는 되게 날아다니고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케이. 비행기에서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음. 싶은데 아직 그건 못 해봤는데 그때도 음. 그랬어요. 뭔가 나는 느낌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가만히 있게 되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그 먹먹함과 함께 저 자체 이 모든 음. 피가 어디로 쏠리는지 음. 막 손끝 하나하나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저한테 집중되는 그 느낌이 되게 짜릿했어요. 야, 저 뭔지 알 것 같아서 네. 공감되네요. 그게 어떤 새로운 성우라는 네. 그 직업을 도전하게 만든 그쵸. 아, 운명인가? 갑자기 성우라는 직업을 평생 왜 생각을 못했을까와 함께 저에게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새로운 도전을 하자라는 10년 주기로.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 약간의 도전 의식이 있었는데, 내가 30대 때쯤? 이제 20대 후반, 30대, 그때쯤 제가 뭔가 거기 딱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이거구나 싶어서 그때 바로 이제 그 작품 하는 연출 선생님도 저한테는 또 은사님이셨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 다른 걸 도전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어쨌든 어차피, 네가 연기를 뿌리가 계속 같은 하겠다고 하는 거니 연기니까. 응원한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저도 연영과를 나왔지만 이상하게 그 연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우 쪽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본 모교에 찾아가서 성우를 좀 알려보는 건 연기자 되게 친구들한테. 괜찮은 방법이네요. 왜냐면 제가 제 학교 선배님께서 지금 KBS의 모 선배님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연기를 준비하고 배우를 꿈꾸지만 배우만큼 더 매력적인 그런 직업이 있다. 그게 성우다. 아,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연영과라고 하면 네. 이제 자기 외모 쪽으로 네네. 치중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 말을 잘 흘려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그 선배님 되게 멋있었어요. 그 선배님이 그때 당시에는 외화가 무조건 외화, 토요명화, 일요명화 그리고 미드들도 네. 막 제작이 될 때인데 항상 그 이연걸 목소리를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와 목소리 죽인다 진짜 멋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성우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걸 해야겠다 했는데 아직 저는 못했어요. 학교 찾아가서 이제 후배들한테 성우를 알리는. 근데 이제 저도 도전을 할 테니까. 저도 네, 하겠습니다. 모교에 가서 교수님 인사도 한번 드리고. 저는 경기대학교를 나왔는데 사실 제가 너무 놀랬던 건 성우가 되고 나서 후배 중에 물론 있어요? 성우 중에는 저보다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후배 2명이 성우가 이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원방송 저보다 한 기수 위였던 성우 이유리 성우님과 그다음에 KBS의 네. 박노식이라는 성우님이 네네네. 제 후배였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저를 몰랐어요? 몰랐죠. 성우 준비하는 걸 몰랐고 성우가 된 걸 아니. 몰랐어요. 학교를 같이 안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이제 어떻게 잘 막 완전 나이 차이가 완전 가까운 건 아니지만 저 오늘 나이 많이 얘기하네요. 괜찮아요. 들으시는 분들 네. 네. 저 찾아보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약간 이런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는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나이를 근데 검색해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인터뷰하면서도 제가 언제쯤 성우가 됐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역 녹음도 많이 하고 쳐봤는데 안 나오니까 아직 모르는 컨셉인가 거죠. 보다 컨셉인가 하고 보다.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제 나이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인터뷰 때 제가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안 써주시더라고요.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받으시네요. 와. 어쨌든 네네. 그 이제 성우 선배님들이죠. 저 그래서 전속 되고 나서 성우 되고 나서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 후배들이었으니까 저를 만났죠. 그래서 선배님 이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전속이 적어도 풀릴 때까지는 선배님이라는 말과 그런 거 쓰지 말고 밖에서는 제가 존댓말을 하고 늘 어디서 만나든 선배님이라 부르겠다.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는 선배님이시니까. 저보다 빨리 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지켰죠. 잘하셨네요. 저도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대학교 동기가 3명이 성우예요. 그래서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신가요? KBS의 김 여사님, 네. 저보다 선배님이고, 네. 그리고 또 KBS의 저도 이, 삐 처리해 주세요. 아까 그 두 네네네. 분. 아니, 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라. 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방송사가 저는 달라서 네네. 마주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당연히 동기니까 지금도 잘 만나요. 그렇게 셋이. 너무 좋은 것 음. 같아요. 저는 이유리 선배한테 너무 미안했던 게 음. 같이 전속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학교에서는 원래 1, 2년만 넘어서도 대선배잖아요. 그럼요. 그게 참 특히 어려울 또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1년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그니까요. 느껴졌는지. 전 재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동기들이 반말하는 게 그렇게 가슴에 상처가 지금 네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 맞아. 당시에는 지금은 오히려. 기분 나빴었어요. 맞아요. 저는 또 1살 일찍 들어가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2살 차이 나는 맞아요. 동기 있었어. 그래서 빠른 땡땡 년생. 네. 이렇게 제가 되면. 빠른 생일이라 그래서 또 후배들이 동갑이라면 동갑이고 뭐 그래서 야 학번제야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랬었구나. 그 두 분이 먼저 성우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나 어떤 걸 갔을 때도 그 행사를 갔을 때도 성우들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멤버처럼 보이는 새롭게 물어보는 학교 행사를 친구들도 갔다고요? 네, 저는 뭐 예를 들어 결혼식도 그렇고 뭐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이런 저희 동문회나 이런 거 있을 때 얼굴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관심 갖게 되는 그 동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성우 준비했어?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성우 하면 돈 잘 벌어? 뭐 왜냐면 우리 연극할 가장 때는 큰 너무 관심사죠. 가난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극할 때보다는 맛있게 먹고 많이 있어. 뭐 연기하셨네요. 그렇게 맛있게 얘기를 많이, 해야 또 이분들이 도전할 맞아요. 수 있으니까. 저는 성우라는 직업이 너무 재밌고 너무 매력 있고 정말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러면 분들이 이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제 후배들이나 동료 이제 연기자들한테 성우 시험 무조건 보라고. 오디션의 일종이다. 하나다. 왜 꼭 이렇게 영화나 그렇죠. 연극 오디션만 봐야 되나? 내 자신을 체크하고 내가 정말 실력이 있다면 붙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 또 어떤 자극을 받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성우 오디션 돈 안 드니까 무조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놀란 사람도 있어요. 만만하게 봤다가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늘 그 네.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러나 굉장히 올인해야 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우를 준비할 때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연기니까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게 버르장머리 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좀 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했다가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그 많이 생각을 느꼈구나. 했어요. 내가 다시 준비해야 되는구나. 저희는 외워서 하잖아요. 연기를 할 때. 맞아요. 준비 기간이 길고. 근데 굉장히 순발력 플러스 리딩 능력. 일단 씹거나 발음이 꼬이면 네.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의 국어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음, 단음 제대로 공부하셨군요. 하려고.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읽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읽는다라는 거를 착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보이스 스타일링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네네. 보이스 스타일링이 바로 제대로 말하기거든요. 네. 근데 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읽는다는 거는 대상이 있거든요. 뭔가 듣는 사람이 있거나 왜 무대 위에 섰을 때도 보는 사람이 있듯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거를 연결고리를 잡은 게 이제 시연님께서 성우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어떤 분을 만났잖아요. 네네. 예. 저한테는 그분이- 되게 소중한 그분을 만났죠. 보이스 스타일링 센터 대표님이시죠. 네네.
또 성우 선배님이신 저에겐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이신 네. 김나연 대표님을 만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성우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감사한 부분이, 아, 내가 정말 인복이 많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어떤 작은 걸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저의 모든 어떤 단점이나 아니면 또 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봐주시고, 그 안에 있는 단점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분의 큰 장점이죠. 기다려준다는 거. 네. 믿어주고 기다려준다는 거. 그래서 그때 시연님을 가르칠 때부터 이 보이스 스타일링이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영광이죠. 옛날에는 이제 용어가 좀 달랐지만 네. 이제 뭐 물레방아 네. 얘기했다는데 이 호흡이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 호흡을 돌려서 다시 나에게로 상대방을 감싼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가져온다. 제가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할 때도 발성 연습이라는 걸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이제 멀리 들려야 하고 잘 들려야 하고에 대한 트레이닝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이 동그라미 요법이나 뭐 이것과 비교를 하자면 소리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소리를 받고 내가 듣는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들리는 화자에만 너무 청자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세고 뭔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다르게 얘기하면 본인이 바로 섰다라는 개념도 네. 될까요? 그렇게 자기 얘기하면 중심? 멋있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그리고 제 말투가 어떤지.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제 성우 준비하면서 또 했던 게 제 평소에 제 목소리를 그냥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듣고, 그리고 시장 같은 데 가서 또 아주머니들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듣고. 근데 늘 보면 말을 맛있게 조리 있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네. 성우들한테 특히나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둘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디에서 강연을 하든 아니면 우리는 늘 소통하며 살잖아요. 네. 근데 얘기하기 바쁘고 전달하기만 바쁘지 이게 어떻게 어떻게, 서로한테 소통이 느껴질 되는지.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딱 그 부분이 보이스 스타일링의 핵심 같아요. 이게 스피치랑 조금 다른 게 스피치는 이제 옛날로 따지면 이제 웅변이죠. 네. 발표. 그쵸.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맞아요. 뭔가를 던져버리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천편일률적일 수 있고 또 자기 본인의 색깔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맞아요. 보이스 스타일링은 이제 내 호흡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그거를 상대방과 소통하는 법을 동그랗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진짜 상대방과 얘기를 하지만 내 자신한테 집중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맞아요.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저에 대한 발견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네 소리로 얘기해라고 했을 때 성우들도 그렇고 너무 모두 다 어렵죠. 어려운 게 네 소리로 얘기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역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내가 집에서 딸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 앞에서는 또 애교 있는 여자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밖에 나왔을 때는 한 성우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저의 말투와 음성은 다르거든요. 뭐 남자친구 만났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엄마한테는 엄마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늘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 본연의 내 목소리가 소리? 뭐냐.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아플 때 때렸을 때 하는 소리가 자기 소리라 그래서 잠깐만 이게 내 소리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재밌다고. 이게 내 소리라고? 이게 내 소리라고? 야 이게 내 소리라고? 약간 신선한데요, 근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니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이거는 몸에 힘이 들어갔을 때 내 소리겠죠. 그러면서 제가
잘 보이고 싶거나 어떤 대외적인 곳에서 갔을 때는 안녕하세요 막 이런 꾸미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평소에는 지금은 제 목소리로 제가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또 처음에 성우 너무 됐을 때도 좋아요. 그랬어요. 막 안녕하세요. 왜냐면 새내기니까 그땐 또 네 그렇게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뭐 이러고 그게 보이스 캐릭터예요. 그때 상황에 맞는 내 또 목소리를 꺼내쓰는 이쁜 거. 역할 인터뷰 가면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다르게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나라는 것을 제가 음, 이제 인지를 하고 그것들이 어떤 나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걸 알지만 처음에 네 목소리로 해라 했을 때는 제 소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저는 제 소리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찾으셨죠? 저는 본인의 지금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사실 네. 제 소리를 조금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해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던 게 연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맡는 성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워낙에 아름다우신 분들은 아름다운 역할 이렇다면 전 또 특정한 목소리가 없어서 연기를 그런지 잘하셔서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 저 계좌번호. 너무 다양한 역할들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제 소리가 특정하게 하나로 지어지지 못해서 그런 오히려 장점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 진짜 내 소리가 뭘까?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진짜 내 소리를 찾아보자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본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해오셨던 거.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저희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내 소리가 뭘까라기보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연기할 때 이 캐릭터는 이렇게 저렇게 너무 판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는 연기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변성 내지는 캐릭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변화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다르게 들리려고 너무나 이거는 누구지? 그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안에서의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네. 느낌 같아요. 캡틴 마블처럼 그래서 뭐라 그래?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음성이 조금 더 맞았으면 좋겠고, 어떤 말투가 더 살았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으시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가장 듣기 좋고 편안한 거는 본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기할 때 제가 더 동화되더라고요. 그 캐릭터랑 많이. 온전히 집중하니까, 네. 나한테. 이게 굉장히 막터뷰였는데 네. 굉장히 심오하게 들어가는 그러게 것 우리 같아요. 너무 진지한 거 우리 저희 원래 15분 놀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다음번에 또 방문을 해주신다면은 한 번 더 진행을 좋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근데 지금 이런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맨날 소통? 술 소통? 맨날 야밤에 소통만 했잖아요. 네. 술과 함께. 저희 또 이 식구처럼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네, 저희 멤버들이 또 있기에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일단 제가 재밌었으니까 듣는 사람도 좀 두 손은 없지만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좋겠어요. 예.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준비하시는 한 번 분들이나. 더 진짜 한번 네. 해봐요.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뭐 팬이나 아니면 네. 이거를 듣는 분께 뭐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 친구들 저희는 늘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내 진심을 잘 전달하는 방법에 되게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나의 하나의 표현이고 나의 표정처럼 아니면 나의 행동처럼 사실 말이라는 게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그게 저희가 익숙치 않아서 안 해버릇하거나 숨겨버릇하거나 표현하지 못해서 본인이 또 말 주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근데 저희는 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따뜻한 음성을 듣고 음악을 듣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전달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음성 자체가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의 음성과 목소리 그리고 말, 본인이 내뱉는 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랑하고 용기 있게 잘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도전하세요. 오늘부터 저희 돈도 안 들고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내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선물도 물건을 주는 선물도 있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전달이 오히려 더 큰 선물이 될 때가 많아서 전 여러분께 자신의 목소리, 말, 표현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끝낼 일입니다. 아이고. 보이스 스타일링을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네요. 저도 많이 지금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다음번에 꼭 진짜 더 길게 네. 제대로 한번 다시 만나봐요. 오늘은 맛배기였습니다. 안녕. 네. 그럼 전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이스 막터뷰였습니다. 보이스 막터뷰. 바이바이.